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정부에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대출을 굉장히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 갚을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제한적으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가계부채를 강화를 했을 때 집값이 잡힐 건지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물론 오늘 대출 규제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이슈 중에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주 살펴보고 있죠. 한 주간 동향은 또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에는 빠져 있죠. 여러분들이 또 혼돈할 수가 있는데 거래 절벽이 빠진다라고 하면 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또 걱정도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국의 아파트 값이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주의 또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도 꾸준히 상승폭이 크죠. 주간 상승률이 0.25%, 또 수도권 역시 주간 상승률이 0.30%,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0.17%, 지난주 상승률과 동일하고요. 강남 상구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오히려 지난주보다도 한 주간 상승률이 좀 더 커졌습니다. 0.24%, 경기도도 0.35%, 지방이 0.20%. 역시 이때까지 꾸준히 규제들이 쏟아져 왔죠. 오늘 대출 규제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횟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28번, 29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대출 규제와 규제들이 쏟아져 왔지만 집값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처럼 현 정부 들어서 지금 현 정부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말씀드린다면은 거의 횟수로 따지면 28번, 29번에 걸쳐서 규제가 쏟아지지만 과연 집값이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 자, 그 내용을 간략하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의 경우는 특히 공급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민간 아파트가 계획보다도 15%, 계획에 비해서 15%만 분양에 들어갔다. 공급이 올해 당초 목표보다 15%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연초에 분양 계획이 35,655가구였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분양된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 계획 수치보다 15%밖에 안 되는 수치 5,437가구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다. 그처럼 서울시 도심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구 단위 계획 여러 가지 완화 정책도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만큼 서울 도심부의 공급이 절대적이다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도 연초에 분양 목표 계획은 10만 8,858가구였지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분양된 수치는 5만 3,954가구. 한 당초 목표보다도 한 49% 정도 목표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적으로는 어떨까요? 연초에 분양 계획은 40만 9,363가구에서 실제로 현재까지 분양된 수치는 19만 6,299가구로 경기도나 전국의 경우도 5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공급 가뭄이 심각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보다 1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집값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원인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규제는 강화되지만 특히
현 정부에서 규제 중에 세금 정책이 크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세금 정책 중에서도 바로 양도세죠. 양도세가 다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뭐 적게는 뭐 50% 이상, 많게는 70%, 75%까지도 시세가 뭐 오르면 오를수록 양도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규제가 강화된다고 오늘 또 발표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집값이 조정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집주인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답은 쉽게 나온다. 지금 여러 가지 거래 절벽에 빠지면서 뭐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정체될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팔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는 가운데 과연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까요? 절대로 가격을 안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실제로 과거 사례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사례 중에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때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역대 우리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 아마 2차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번에 걸쳐 집값 조정기가 있었는데 바로 97년도 IMF 때 기억나시죠? IMF 때 집값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는 드디어 집값이 조정됐던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단 2번에 걸쳐서 조정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있었다. 자, 그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앞으로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은 규제 때문에 집값이 많이 조정된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차례에 걸쳐서 많이 집값이 크게 조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대출 규제라든지 추가 규제가 발표된다고 해서 집값이 조정될 거라고 보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거래 절벽은 더 심각해지고 거래가 한 건씩 이루어질 때마다 전국적으로 상승률은 지금과 같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핵심 이슈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을 발표를 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으셔야 됩니다. 돈 냄새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돈 냄새를 맡으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최근 일이죠.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다라고 발표됐는데요. 그럼 이 개정을 하면은 어떤 게 돈이 될까요? 결국은 빌라 쪽이다. 다세대 주택,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또 돈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인 지역에 높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 많게는 재건축 시에 25층까지 완화가 될 정도니까 굉장히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1일부터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상업 그리고 준주거 지역의 경우는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비율을 10%에서 기존의 10%에서 5%로 낮춰준다. 그만큼 비주거 시설의 비중을 낮춰주는 만큼 주거 비중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취지가 뭘까요? 서울시의 취지는 도심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부의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노후된 밀집 지역에는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2종 7층 대상 지역이 서울의 전체 주거 지역 면적의 20%나 차지를 하고 있죠. 그동안은 7층 층수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26%나 되는 지역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없었던 지역을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그동안 7층으로 묶여 있었던 빌라들에는 아주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적률. 이들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에는 190%에서 200%로 상향 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아주 높게는 25층까지도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되겠고요.
하지만 일부 구릉지라든지 그리고 중점 경관 관리 지역이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자연 경관 지구, 녹지 지역의 경우는 여기서는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만큼 서울시 도심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리고 상가 미분양이라든지 그만큼 비주거 시설 비중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시장이 붕괴됐을 때는 오히려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이런 미분양, 상가의 미분양을 줄이는 그리고 상가의 공실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이 크게 두 개라고 요약을 해드렸죠. 제2종 7층 용도 지역 변경 기준을 7층에서 제2종 7층에서 제2종으로 바꿔주면은 무려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업 준주거 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기준을 대폭 낮춰준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핵심 내용이 그중에서 이들 지역의 정비 사업 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삭제를 하고요. 기존에는 10%였지만 삭제를 한다는 것도 큰 완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적률의 경우도 기존 기준 170에서 190으로 그리고 허용은 190에서 200으로 그리고 상한은 그대로 250%로 유지가 된다. 그만큼 용적률도 10%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업주거 비율도 역시 용적률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상업 비율, 비주거 시설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서울시에서 도심부의 주택의 공급량을 많이 늘려줄 취지가 있다. 그만큼 이들 지역에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공약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 집 마련 성공이라든지 투자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급등하는 서울 빌라 매매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서울의 빌라 가격이 요즘에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빌라 매매 가격이 월 상승률이 무려 1%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북권의 14개 구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3억 97만 원. 3억 원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10개월째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량이 오히려 더 많다. 빌라 거래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는 요즘 아파트는 너무나 비싸고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빌라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매달, 매월, 월 상승률의 빌라 가격이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9월 상승률을 보면 1.42%, 8월에 0.73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을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빌라 값이 매달 1% 올라가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정리를 해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 규제,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의 인기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재개발 추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도심부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취지하에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부 이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다세대 주택 빌라가 높은 이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럴 때 정책의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 빌라, 다세대 주택을 잘 공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주택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도 성공할 수 있고 재테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